네, 안녕하세요.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오늘 제가 돈 되는 부동산 상식 첫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든 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유익한 그런 정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5년차 부동산 전문가로서 일을 하면서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 20, 30대 분들,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즉 계약자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요.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정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분양, 후분양, 부동산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말씀드리면 선분양이라고 하면 먼저 분양,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하거나 판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주택이 완공이나 준공 전에 분양을 먼저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분양을 해서,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건물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파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수요자층은 투자자와 실거주자 두 부류가 다 선분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후분양은 뭐냐? 바로 말 그대로 분양을 나중에 한다는 내용인데요.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진 후에, 즉 골조가 완성돼서 70%에서 80%, 골조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때 콘크리트를 이제 뼈대를 올리잖아요. 이런 뼈대가 다 완공이 된 거를 골조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골조가 다 완성된 후에 입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집이 다 지어진 후에 파는 사람, 건축업자가 팔거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계약을 매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후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수요는 후분양은 투자자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집을 다 지어진 거를 보고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실거주자분들이 후분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선분양이 거의 한 80% 이상이 선분양으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에 청약을 하는 것도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서 상담을 듣고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라고 계약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분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파트가 다 지어졌거나 아니면 빌라, 다세대주택들이 다 지어진 후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동산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계약을 하고 매수하는 거를 후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 정리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선분양의 장점, 모든 건 마찬가지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선분양의 장점, 첫 번째로는 시세 대비해서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서 살 때의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있는데 내년에 입주를 할 때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5억에 계약을 했는데 6억이 됐다. 입주할 때쯤 됐을 때 6억이 됐다라면 1억의 시세 차익이 있는 거고요. 6억이 입주할 때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5억에 샀기 때문에 매입 비용을 1억만큼 낮췄다. 비용을 절감했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유로운 대금 마련 기간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선분양을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통 입주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계약금 10% 정도만 걸어 놓으시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대출을 활용하신다든지 중도금은 분납으로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금 마련 기간을 굉장히 좀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선분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야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데요. 매도할 때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게 선분양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선분양을 2년 전에 받았는데 올해 봄에 입주하는데 시세가 3억이 올랐다라고 하면 3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을 잘 받으시면,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에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나 다대주택을 미리 선분양을 받아 놓으시면 입주할 때 들어가 사실 때 높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매도를 하면 높은 프리미엄에 대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분양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실 시공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즉 집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을 못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회사가 집을 굉장히 좀 잘못 지었거나 날림으로 지었다라고 하면 주택이 질이 안 좋은 주택을 매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 또 시공사, 건설회사를 잘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실 시공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한 브랜드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후분양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후분양의 장점,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주택 상태, 즉 눈으로 집이 다 젖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었을 때 계약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부실 시공이나 부도, 파산에 안전하다. 즉 건물을 대충 지었거나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게 되면 집을 다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집이 다 지어진 후에 직접 확인하고 집을 계약하고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도나 파산에 대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하시고 후분양을 받은 후에 집이 다 젖어 있으니까 바로 입주 가능하겠죠. 그래서 빠른 입주 기간을 들 수 있겠습니다. 후분양의 단점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시세 대비해서 높은 분양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선분양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미리 이거를 분양을 해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 돈을 내시면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때문에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이자도 금융비용,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서 많이 빌려서 높은 이자를 많이 안 내도 되니까 그만큼 집을 좀 싸게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의 가장 큰 단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회사에서 땅도 사야 되죠. 거기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을 본인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나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즉 주택 가격에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있지만 후분양의 가장 큰 단점은 시세보다 비싸거나 시세대로밖에 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좋은 입지에 선분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손해 없는 선분양, 후분양 조건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 없는 선분양 핵심 5가지는 첫째, 입지가 중요합니다. 즉 선분양의 리스크는 뭐라 그랬어요? 집을 엉망으로 지었거나 아니면 집을 짓다가 건설회사가 망할 때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요. 입지가 좋은 지역은 선분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청약 경쟁률 몇십 대, 몇백 대 1로 청약 다 마감이 되고요. 입지가 좋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사, 시행사, 분양사의 신용도를 꼭 파악하고 투자해야 된다. 즉, 건설회사가 자본금이 굉장히 많고 큰 회사다라고 하면 시행사나 분양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분양이 설사 선분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자기 돈이나 은행의 돈을 통해서 집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날 일이 없겠죠. 하지만 건설회사가 소규모거나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그런 규모나 아니면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이런 입주 때까지의 그런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건설사, 시행사, 분양사의 신용도를 꼭 파악하시고 선분양을 받으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건설사의 그런 신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분양을 받으시려면 이런 준비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서류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또 매도인의 진짜 매도인지를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선분양에는 토지 매입 계약이 잘 됐는지, 또 현재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또 시공은 누가 맡았는지, 또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다 받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선분양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서도 이 분양 서류를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겨 놓으시면 그런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분양대금 관리의 투명성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분양을 받았으면 분양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직접 이 매도인이 누구인지 계약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 계약금은 이 부동산을 선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사나 다른 사람의 이름과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선분양을 하고 있는 시행자, 그러니까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로 꼭 매매 대금을 보내셔야 안전하게 준공 때까지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분양계약서를 쓰면 계약금은 꼭 매도인 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특약사항의 분양보증을 꼭 확인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분양계약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의 계약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특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주택이 은행이나 아니면 분양보증회사에서 신탁사에서 책임지고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확약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양보증, 약정서나 대행서, 분양보증서인데요. 그런 보증이 확실하게 돼 있는지, 그런 보증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5가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했을 때는 손해 결코 보지 않고 선분양 잘 받으셔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손해 없는 후분양 핵심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비슷한 내용도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입지에 지어진 건물을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그런 매물, 주택은 후분양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건물이 곧 신용도다. 즉 건물이 입지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70%, 건물의 상품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30%라고 할 수 있는데 입지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건물도 잘 지어놔야
나중에 사는 것도 편하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도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팔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준비된 계약서. 후분양 같은 경우는 건물이 다 거의 지어졌거나 다 지어졌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도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그다음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인데요. 그런 서류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하시라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로는 대금일자를 꼭 기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분양은 계약을 하시고 잔금 때까지 기간도 굉장히 짧고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바로 계약을 하시고 입주 때까지 그런 대금, 준비될 돈이나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꼭 후분양을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번외로 말씀드리면 이제 후분양을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재개발이 해제가 되고 있고요. 어떤 지역들은 재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어떤 지역들은 신규로 이런 재개발이 지금은 확정 안 됐지만 재개발이 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을 딱 집어서 후분양이나 매매를 했을 때는 이 지역이 정말 나중에 개발이 확정돼서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큰 수익뿐만 아니고요. 잘하면, 운이 좋으면 20, 30평대, 소형평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핵심 포인트 중에서도 재개발이 혹시 될 수 있는 지역인지도 꼭 보시고 투자하시면 앞으로 큰 부동산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